1번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범위가 0부터 5까지. 무슨 말? 0부터 5까지의 넓이를 다 구하면 1이 돼야 돼. 아, 그래서 요 길이는 지금 1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b만큼. 그 여기가 b가 되는 거 남았지? 그래서 1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할게요. 그 다음 옆에는 사다리꼴이야. 요 길이가 그러면 a가 되는 거 남았지? 그리고 나서 요 길이는 또 1이네요. 2부터 1까지니까. 그럼 더하기 해서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한 부분 검정색 칠한 거는 사각형이잖아.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높이는 또 똑같이 a가 되는 거다 맞죠? 그러면 2a 여기가 사각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삼각형은 요 길이가 1이고 a니까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이 모든 넓이의 합은 1이다. 그러면 2분의 1 b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분배 법칙 2a 2분의 1 a가 1이니까 얘 두 개 더하면 a였다가 얘 만나서 3a 그 다음에 b는 1이다. 첫 번째 힌트.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힌트를 한 개 더 찾아야 되는데 뭐 있어? A, B가 12분의 1이다. 아, 두 개 연립하겠다. 그 연립하기 전에 간단하게 B는 이렇게 해놓을까요? 1 3A가 되니까 그럼 A 1 3A는 1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A가 12분의 1이니까 그러면 36A 제곱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12A 넘어왔고 1은 가만히 있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 꼴이니까 깔끔하게 A 값을 구해버렸어. 6분의 1. 그럼 자동으로 B 값은 얼마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을 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확률을 구해라. 6분의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이렇게. 아, 그럼 6분의 1하고 2분의 1은 어디 사이에 있냐? 요 삼각형 사이에 있거든? 그 요 삼각형 사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길이를 구해야 돼. 조심, 밀도 함수는 대입하면 확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밀도 함수는 확률, 넓이를 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맞죠? 아,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임의로 볼 수가 없으니까 좀 크게 그려볼게요. 딴. 여기가 x는 0, 여기가 x는 1일 때 y 값은 0이니까 0,0. 여기는 그러면 1,2분의 1이 되겠지? 1,b였으니까. 그러면 여기 밀도 함수를 구해보자. 밀도함수는 직선이잖아.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원래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b를 해야 되는데 네, b 값이 0이라는 거. 따라서 y는 2분의 1 x가 되는 거지. b 값이 0이라는 거 어떻게 하죠? 두 점 중에 하나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b 0 찾는 거야. 그럼 2분의 1 x 찾았으니까 문제에서 6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니까요. 6분의 1을 대입을 해요. 그때 나오는 값이 함수 값이 확률이 아니라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럼 x자리에 6분의 1을 넣게 되면 그때는 12분의 1이 나올 거고 x자리에 또 어디죠?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을 넣게 되면 4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해서 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겠다. 그럼 마무리가 되겠죠? 빨간색만 따서요. 여기가 6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요 길이 그 다음에 여기가 1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인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같은 말이라 그랬다 맞지? 그러면 얘를 조금 옆으로 따서 위로 올리고 네 마지막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줘야 돼. 그리고 2분의 있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12분의 3, 12분의 4 곱하기 6분의 3 빼기 1이니까 6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할 거고 약분 3 됐죠? 그러면 최종 18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맞지? 2번 네 사실은 1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네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옆에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면 똑같은 문제니까 확인 다시 해봅시다.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1차 함수죠, 맞죠? 올라가요. 그 여기가 x가 1 되는 지점입니다. y가 0 되는 지점. 그럼 절대값은 y 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y 값이 음수인 부분들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프, 요 V자 모양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이 a가 양수였는데 마이너스 a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아, 그러면 원래 이렇게 V자 모양이었는데 마이너스 A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양수였던 게 음수로 갑자기 내려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어? 2A만큼 더했잖아. 여기 있는 값들을 모두 다 2A만큼 올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래 얼마였죠? 0이었죠?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1,2A가 되는 거야. 결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그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x에다 0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어요. 그 다음에 1인 지점은 나와 있어요. 1인 지점 얼마라고? 2a라고. 직선이니까 점만 찾아서 연결하면 돼요. 모든 그래프를 다 점을 다 찍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됐죠? 그러면 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a가 되니까 a가 되고요. 2를 넣어도, 맞네. 똑같네. a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그려볼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일단은 2까지. 근데 1일 때는 얼마 찍는다? 2a. 0일 때는 그냥 a니까 작겠죠? 2일 때도 그냥 a니까 작겠지. 이렇게. 그럼 요게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이런 밀도 함수가 나옵니다. 0부터 2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그릴래? 뭐,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오른쪽으로 두 칸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이렇게 그대로 나오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래.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되겠지? 거기서부터 몇 칸 올라갔다? 두 칸, 2a만큼 다시 올라갔으니까 다시 연결.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4까지 그리게 되면 요 그림이랑 똑같이 V자가 생겨요. 여긴 0이죠,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 밀도 함수의 넓이 합은 얼마라고? 1이라고. 근데 제가 이게 방금 전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좀 헷갈린다라고 싶으면은 이걸 만들어 보자. 첫 번째, f에다가 x-1을 넣을 거야. 그럼 어디다가? 이거 지울게요. 잠시만요. 그쵸? 어디다가? 여기다가 a는 상수 취급하는 거다, 맞지? x 취급에 내가 대입할 값을 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대. 계산 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a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죠? 분배법칙한 거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2a를 더해. 그럼 사라지지.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2a 라는 식은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올라가는 직선이었는데 절대값이니까 요렇게. 그치죠? 그래서 2 넣었더니 A 나왔고 4 넣었더니 A 나왔고 그래서 2, A, 4, A 찍어서 위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거나 이러거나 결론적으로 네, 요 넓이를 구하겠다. 그럼 요것도 대칭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만큼의 대칭이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의 대칭도 두 개 있다.
이것들의 총 합이 얼마라고요? 1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네, 위에 있는 1번 문제랑 풀이가 똑같습니다. 일단은 넓이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구해보자. 그러면 요 길이가 A라는 거, 요 길이가 2라는 거 이미 표시돼 있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이라는 거 맞지?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씁니다. A 더하기 2A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방금 얘기했듯이 빨간색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얘가 빨간색은 3A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은 한 변의 길이가 1, 높이가 A.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여기도 A. 총 더하면 4A가 1이 되는 거지. 확률의 합이 1이다. 따라서 A 값은 4분의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럼 그때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니까 잠깐만 2분의 1하고 2분의 3 어디 있어? 2분의 1 여기, 2분의 3 여기. 근데 이 두 개는 뭐 한다? 대칭이다. 아, 2분의 1부터 1까지를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돼. 대칭이라서 그래. 대칭이 아니면 오른쪽 함수도 따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림 따오자. 그러면 요렇게 있었고, 여기가 0, 여기가 1이었는데, 2분의 1로 자른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밀도 함수가 필요하다 그랬다 맞지? 여기가 0,a였고, a가 4분의 1이었으니까 0,4분의 1. 여기가 2a니까 0,2분의 1. 1콤마죠? 1콤마죠? 1 기준으로 올라왔으니까요. 이렇게 2a니까 2분의 1. 됐죠? 그럼 일단은 요 파란색 직선에 대한 관계식을 찾겠다. 밀도 함수를 찾겠다. 그러면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이고 그 y는 4분의 1 x 플러스 b 해놓고 뭐 지난 점 이에 대입할게요. 그래서 y는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이 됐지? 그때 요 길이를 구해야 돼. 그래야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뭐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x자리에 2분의 1 넣게 되면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되니까 8분의 3이 됩니다. 요 길이가 8분의 3이에요. 그렇다면 넓이 구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요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요 길이 따라오고 계시죠? 1에서 2분의 1 뺀 거 2분의 1. 여기가 좌우 대칭이라서 곱하기 2. 대칭이 아니면 각각 따로 구한다는 거. 됐죠? 계산하면 되겠다. 8분의 7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약분해서 합은 16분의 7이 되겠다. 네, 여기서부터는 위에 1번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풀이를 쭉 해봤고요.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되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일정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 좌표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변수가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잠깐만, 9보다 작고 15보다 크다. 아, 정규 분포. 여기에 이렇게 평균 m 나오는데 9보다 작다. 그러면 9보다 작다. 그 다음에 15보다 크다. 이 두 개의 확률이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칭이란 말이지. 그럼 대칭이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중앙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겠다, 맞지? 아하, 그럼 평균은 12. 됐나요? 그때 추가로 더 하나 힌트. 최대입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이 평균에 모여 있는 이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넣게 되면 값은 최대가 될 거야. 아, 그래서 무슨 말? 12가 평균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왼쪽에 있는 A-2랑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 6이 대칭이 되면 제일 많이 들어갈 거야. 됐죠? 그러면 A-2 플러스 A 플러스 6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12가 되니까 2A 플러스 4는 24가 될 거고 A 값은 10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A는 10, 그냥 고정값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잘 읽어봐.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잖아? 됐죠? 그럼 조건이 뭐냐? 얘예요. 그럼 다시 더 그려볼게. 평균이 지금 얼마였죠? M 12였고, A가 10이었으니까 20 이하라고 했네. 그러면 20보다 작을 확률, 작을 넓이, 이 넓이가 왼쪽이죠. 커야 돼. 누구보다 커야 돼? B보다 클 확률보다 커야 돼. 자, 근데 B가 만약에 한 이쯤에 있다면 얘보다 크게 돼버리면 요만큼이잖아. 얘는 이미 0.5보다 큰데? 이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보다 클 확률이잖아, 맞지? 그럼 어디 써야 되나요? 여기 써야겠죠? 얘보다 클 확률 이렇게 돼야 얘보다 그 0.5보다 크게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12인데 B보다 크다. 오른쪽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왼쪽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왼쪽이 더 크고 싶다면 이 B라는 지점은 이것보다 더 작아도 괜찮은 거잖아, 사실은. 잠깐만, 같은 지점이 어딥니까? 같은 지점, 잠깐, 같은 지점. 대칭 찾아볼게요. 몇 칸 갔죠? 8칸. 그럼 몇 칸 가는 거지? 8칸. 12에서 8칸을 가게 되면 4.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게 되면, 자, 얘가 이렇게 4가 되면 이 두 넓이는 같아지는 거야. 됐죠? 근데 얘가 더 크고 싶대. 그리고 찍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B는 어디 있어야 될까? B는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찍으면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넓이가 작아지잖아. 확률이 작아지잖아. 아, 그래서 B는 왼쪽에 4, 그리고 같아도 괜찮아요. 그 B는 결정이 돼? 안 되잖아. 끝이잖아. 그냥 확률, 넓이가, 어, 왼쪽에 컸으면 좋겠어 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아요. 아, A는 딱 떨어지는데 B가 움직여. 그럼 그 두 개의 최소값은 B가 제일 작았으면 좋겠어. B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10 더하기 4가 돼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네, 퍼즐 맞추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같은 그래프에서는 위치 파악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퍼즐 맞추기, 칸수 이용해서 바로 채워넣을 수가 있고, 당연히 이런 식들을 써도 괜찮겠지만, 칸수 확인이 좀 바로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몇 칸이야, 몇 칸이야? 그런 것들 바로 풀어셔도 상관없어요. 맞죠? 4번. 변수가 두 개 보이죠? 맞죠? 각각 따로 읽어. 그리고 표준 편차도 다르잖아. 맞지? 포기할 수 없어요. 조심. 그래서 정규 분포, 맞죠? 표준 정규 분포로 가는 거다. 맞죠? 해보자. 그러면 이 x라는 n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런 애였고, 그때 x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가 m 되는 건데 찍고 왼쪽 x 찍어서 왼쪽 그다음 찍고 오른쪽 20 x 찍고 오른쪽 그러면 얘 칸수 어떻게 확인할래? 그냥 공식대로 쓰면 돼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라고 이게 평균이라고요. 그러니까 x가 사라지고 평균이 10이라는 거 나온다 맞지? 됐죠? 오케이. M 자리가 10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여기는 10이 된다는 거. 그때 40 이상의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Y는 2M이라 그랬으니까 20. 그 다음에 2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자. 쭉 해서 그럼 여기가 20인데 이 문제에서는 40 찍고 오른쪽이죠? 이상이니까 요만큼. 요만큼이 0.0228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바로 분석을 못하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가자. 표준 정규 분포가 뭐죠? 0으로 가는 거지. Z
0하고 1. 표준 편차가 1, 평균이 0. 네, 요런 전기분포로 가는 거 표준 전기분포. 거기에 해당하는 공식 있지? 공식.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 이 문제에서의 시그마에 따라가야 돼. 공식 외우다가 시그마만 써버려요. 그죠? 이 문제의 시그마야. 이 문제의 표준편차.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이 숫자가 되는 거지. 그 숫자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래? 잠깐. 이 표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 0부터 시작. 그러면 0부터 시작. 0부터 여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0.5에서 0.0228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2, 7, 7, 4. 0.477기가 되는 거지. 누굽니까? 2죠. 여기 있는 숫자가 2가 돼야 된다고. 뭐라고요? 얘가 2가 돼야 된다고. 그럼 20이니까 시그마 분의 12, 2가 되는 거라서. 따라서 시그마가 5라는 걸 알아내버린 거지. 그럼 그제서야 이제 문제에 다시 물어봅니다. x가죠, 맞죠? x가는 얘예요. x가 5 이하일 확률이라 했으니까 x에 대해서 분석하자, 다시. x는 정규분포 m 10, 표준편차 5를 따르고 있었는데 빨리 그릴게요. 5 어딨나요? 여기죠. 작다. 왼쪽. 그럼 5 빼기 10에서 5만큼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뭘 읽어야 되나요? 1을 읽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 부분이 되겠지? 여기 빨간색 부분의 확률이 0.3413. 항상 0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면 검정색 부분 어떻게 구하죠? 0.5에서 반틈 0.5니까요. 거기에서 빨간색 부분을 빼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7. 9에서 빼면 8. 9에서 빼면 5. 4에서 빼면 1. 그래서 1587이 정답이 되네요. 네, 정규분포 분석 문제가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평균이 7.4.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0.8인 이런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A 이상일 확률이 그러면 찍고 오른쪽이지? 0.999332 0.5보다 크다는 거 확인해야 돼. 무슨 말이냐? A 찍고 오른쪽이니까 이상이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0.9332가 될 수 있냐고?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쯤에 찍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 얘가 0.933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대칭의 성질 활용합니다. 그냥 반틈이 0.5가 되는 거지. 그렇다 남아있는 게 0.4332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잠깐만. 이상이잖아. 이상이잖아. 그 얘는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이 넓이보다 더 크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A 값들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파란색 부분에 있어야겠지. 아, 이 네모 박스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겠다. 이 A는 네모 박스보다 왼쪽에 있거나 이상이니까 같아도 괜찮은 거야. 그럼 저 네모 박스만 구하면 되겠네. 그 네모 박스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다시 읽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4332가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중요하다고요. 4332가 1.5라는 건 아는데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5라고 읽어야 돼. 뭘 했습니까? 표준화한 거 나왔지? 표준화 공식. 그러면 네모에서 7.4를 빼고 0.8을 나눈 게 마이너스 1.5라고요. 됐나요?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맞지? 네모 마이너스 7.4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0분의 8 하겠습니다. 여기 0.8, 여기 0.8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 4, 8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따라서 네모는 7.4에서 1.2를 빼는 것 같아. 그러면 6.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A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이 네모이기 때문에 바로 2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6번 문제도 변수가 두 개 있는 거야. 맞지? 빨간 공과 그 다음 파란 공 두 개 있는 거네. 자, 빨간 공은 평균이 51이고 표준 편차가 4이네였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은 평균이 46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 빨간 공 중, 그러면 빨간 공 중, 빨간 공 중에 45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5가 될 거고 요 이하, 요 부분. 여기를 우리가 P1이라고 할 거고요. 파란색에서 46에서 55 오른쪽으로 가겠죠. 여기에서 55 이하일 확률 요만큼이 P2가 돼야 돼. 잠깐만 근데 P1하고 P2 더했더니 2분의 1이야. 얘는 특수한 거다 맞지? 특수한 거예요. 2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 딱 봐도 그림 보이시죠? 평균에서 대칭이죠? 요 블럭 따서 여기 채우면 되는 거 맞아요? 블럭 따서 여기 채우면 되잖아. 반이라는 거잖아요, 반. 근데 이거 마음대로 뗄 수 있어요? 안 되죠. 표준 편차, 이게 겹쳐지는 건지 모르잖아, 지금. 같은 그림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겠죠. 아, 그래서 빨간색을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 분산이 1인 애로 바꿔버리면 빨간색은 45에서 51을 빼고 나누기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지. 4분의 6이라서. 됐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그렇다면 파란색은 쭉 따서요. 그럼 여기가 55에서 46을 뺀 다음에 시그마. 그럼 여기는 시그마분의 9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다라고 해서 틀리지. 지금 딱 봐도 0 기준 얘는 오른쪽 있고요. 왼쪽이잖아. 여기는 왼쪽이잖아요. 여기는 오른쪽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바로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기 있는 이 퍼즐을 따서 여기에 채워 넣을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채울 거라고. 한쪽만 이렇게 채울 거라고. 됐죠? 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러면 시그마분의 9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라지고 시그마분의 9가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3 시그마는 18 돼서 시그마는 6이 되겠지. 위치 파악해 주세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치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따서 왼쪽에 넣어야 돼. 됐죠? 여기 있는 숫자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쪽에 있는 숫자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니면 여기 있는 숫자를 대칭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간 거나 맞지?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다라는 거. 여기가 2분의 3이잖아, 맞죠? 얘가 2분의 3이라고 해서 바로 해도 괜찮아요, 맞죠? 하여튼 대칭이라는 걸 이해를 했나?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7번 문제는 많이 봐왔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항 정리. 몇 번 중에 몇 번 그거잖아. 그 조금 이상하죠? 400 마이너스 x만 보여. 잠깐만. 400이라는 걸 우리가 n이라고 적는다면, 그래. 400번 중에 r번, 성공을 r번. 그러면 q를 400 마이너스 r번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성공이 없을까? 아, 없는 거는 무조건 곱하기가 두 개라 그랬잖아, 맞지? 근데 없는 거는 1이라고요. 1. 곱하기 1은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거야. 아하, 그렇다면 다시 400cx인데 5분의 1이 성공 확률입니다. x. 그 다음에 5분의 4가 400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밑에 있는 5는 x제곱이랑 400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만나서 400이라고 쓰는 거고 위에 있는 이 4는 실패를 만나서 400 마이너스 x제곱이 된 거지. 400 마이너스 x제곱이 된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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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마이너스 x제곱이 된 거지. 400 마이너스 x제곱이 된 거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공의 확률은 5분의 1이 된다. 그럼 이 행동보다 이항분포 400번한테 물어봤다. 5분의 1의 확률로 독립시행이 되겠다, 맞죠? 근데 일일이 72부터 96까지 다 물어보기가 힘들고 계산도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꾼다. 평균 구하는 공식 NP, NPQ 분산구하고 기억나시죠? NP 400 곱하기 5분의 1, 80입니다. NPQ는 80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된다 했다, 맞지? 그러면 4, 5, 1은 5, 5, 6이 36, 4, 24, 64. 8의 제곱을 써야겠죠? 우리는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규분포 그림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럼 평균이 80이고, 그러면 72부터 얼마까지? 96까지. 그럼 얘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요. 평균이 0이고, 72에서 8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8. 그 마이너스 8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96에서 80 빼면 16. 만약에 8이니까 2.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여기 요만큼 0.477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대칭이기 때문에 네, 0.3413 쓸 거고요. 두 개 더 해야겠다, 맞죠? 5, 8, 1, 8. 있습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상황 설명으로 이제 넘어갔다. 흰 공 3개 있고 검은 공 2개. 총 몇 개야, 그러면? 5개가 되는 거다, 맞지? 5개 중에 2개를 꺼낸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2개를 꺼내니까 10가지가 되겠지. 그때 색깔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색깔 확인하세요. 흰 공도 넉넉하게 있고 검은 공도 넉넉하게 있어. 2개 뽑는 거니까. 됐지? 그러면 흰 공을 2개 뽑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3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도 마찬가지. 2개 중에 2개. 이게 한 가지가 되겠다. 맞죠? 그 여기가 합차면 4가지. 이게 같다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같을 확률은요. 10분의 4 해서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는 거지. 5분의 2의 확률로 반복을 하고 있다. 그 뭐가 생각나야 돼? 독립시행, 무슨 말? 이항분포가 되는 거지. 됐죠? 근데 문제가 있어. 나는 이 행동을 가지고 뭔가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행동 떠나서, 같으면 2점을 얻고, 그 다음에 다르면 3점을 얻는다. 점수잖아요, 점수. 이 게임을 150번 반복했대. 그럼 다시, 같다를 우리가 x라고 준다면, 됐죠? 그러면 다르다가 어떻게 되냐? 150 마이너스 x. 같으면 플러스 2점을 얻고, 다르면 플러스 3점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얻은 총 점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2x 플러스 3, 150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50이 내가 받은 점수야. 이 점수가 힌트는 점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 점수가 381점 이상, 그 다음에 399점 이하. 그렇다면 마이너스 x는 450을 빼야겠다, 맞지? 그럼 450을 빼면 마이너스가 생길 거고 9, 그 다음에 4, 2, 6이죠. 네, 마찬가지 여기서도 45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생길 거고 1, 4니까 5 이렇게. 그럼 최종 이 x가 51에서부터 69. 같다를 찾아놨고요. 우리는 같다의 확률까지도 다 구해놨어요. 그렇죠? 다 같다에 대한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고. 그러면 같은 게 51에서 69번 되겠습니까? 그만큼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온 거예요. 몇 번 반복했을 때? 150번 반복했을 때.
그럼 이제 기호를 써볼까? 그러면, 150번 반복하는데, 내가 원하는 확률은 5분의 2야. 요 변수가 같답니다. 맞죠? 요 확률도 그럼 같다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내가 잡은 거 기준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맞지? 내가 잡은 거 기준으로. 그러면 그대로 전기분포로 넘어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균이 필요하죠. 그럼 30이니까 60이 될 거고. 그러면 Vx는 5분의 3을 곱해주면 돼. 36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시그마는 6이 되겠네. 그래서 66의 제곱이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때 이 확률을 구하시라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평균이 60이었는데 어디서부터? 51부터 어디까지? 69까지. 몇 칸 띄어가? 9칸, 9칸. 대칭인 거 보이시죠? 대칭 아니면 그냥 개별로 따로따로 구하면 돼요. 위에는 대칭이 아니니까 그냥 바로바로 구했죠. 여기는 대칭이니까 한쪽 구에서 곱하기 2 해도 괜찮다고. 그 얘를 Z로 바꾸면 69에서 60을 뺀 다음에 나누기 6 표준편차. 그러면 6분의 9가 되니까 2분의 3, 1.5가 되겠지. 그럼 0부터 1.5가 얘니까요. 됐죠? 그게 몇 배라고요? 2배라고요. 4, 6, 6, 8. 됐습니까?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